대선생님을 모신 서원으로서 전국에 조선조 말까지 약 한 900여 개 서원이 있었으나 대웅군 해철역에 해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병산서원은 처음에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20리 정도 떨어진 풍산에 풍악서당이라고 있던 것을 고려 때부터 있던 서당입니다. 그거를 선생님께서 부친이 별세하고 나신 1575년도에 일로 옮겨가지고 병산서당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선생님이 위판을 모시면서 병산서원으로 되는 서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에서 9개 서원을 엮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병산서원입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지금 우리 병산서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안동시의 시민들이 반응이 서원에서도 이때까지는 죽은 서원이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와서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한국의 서원의 역사 이런 분야를 저는 서원이 이때까지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그냥 건물만 있는 공간이었었는데 지금은 서원에서 옛날 기능인 이런 강학 기능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병산서원 만대로에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한국 문화와 음양오행사상, 이게 첫 주제고요. 오늘 주제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육식갑자, 또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삼복이 오지 않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 그 이유가 뭔지 좀 해보고 또 여유가 더 있으면 올해 갑오년이 어떤 건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국 문화하고 이제 음양오행사상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음양오행사상은 한의학 분야. 한의학은 음양오행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음양오행을 가지고 체질을 간병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양오행사상에 미치는 게 한의학, 그 다음에 명리학. 명리학이 뭡니까? 예? 명리학이 뭐예요? 인간의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풍수지리학, 그 다음에 각종 음악, 건축, 무용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한국 문화에 녹아나는 게 음양오행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양이, 음과 양이 합하여 하나의 태극이 만들어지죠. 태극 문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태극기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건물 구조라든지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태극 문양이. 그 다음에 가구라든지 일상용품에 애용되는 문양입니다. 1880년대에 우리나라가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제물포는 인천이죠. 인천.
이때 이제 일본에 가면서 그 유명한 박영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철종의 사입니다. 개화파죠, 이분이. 철종의 사이고 개화파입니다. 이 개화파이라면 우리나라를 빨리 개화를 시키자 했던 김옥균, 홍영식, 서강범, 박영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음양과 오행에 따라서 유난히 오행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마는 음양 오행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동쪽은 뭐라고 하죠? 예? 동쪽이잖아요. 동쪽은 뭘 상징한댔습니까? 나무죠. 나무. 동쪽은 또 계절로 따지면 뭡니까? 봄이죠. 잘 아시네요. 봄이란 말, 색깔로 보면 청록색이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아주머니께서도 지금 청색 계통 입으셨는데, 저분도 이런 사람들은 내 팔자에 목 기운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팔자 몰라도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백색은 뭐냐? 이쪽입니다. 금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금은 서쪽이면서 가을을 나타내고 백색입니다. 이 서쪽은 백색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과일을 놓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다 아시잖아요. 하얘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지. 여기는 색깔이 뭐예요? 동쪽은 홍동 백서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음식 순서가, 그죠? 홍은 사실은 남쪽이에요. 하는 여름이고 남쪽인데 적색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목화 방향은 양의 에너지를 강하거든. 그래서 홍동백서의 의미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음의 계절이 강하거든. 그래서 그래 제사상도 보면 여기 좀 약간 습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을 배치하거든. 그럼 물은 방향이 어딥니까? 북쪽이죠. 북쪽은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죠. 에? 계절은 겨울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황은 뭡니까? 토거든. 토는 주황이죠. 그 주황은 무슨 색깔입니까? 황색이죠. 이 주황이 지구의 중심을 나타내거든. 오행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목, 하, 토, 금, 수 순서죠. 그래서 옆에다 생자만 붙이면 돼요. 생자.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기운이 막 도는 거예요. 막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자가 나무면 무조건 불을 보면 어때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인 여자가 만약에 하를 보면 하는 띠가 뭐냐면 뱀띠, 말띠, 양띠 이런 띠들은 하기운이 강하거든. 뱀을 한자로 사라고, 말을 오라고, 양을 미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자로 어떻게 부르느냐? 사오미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오미. 이게 뭐라고요? 뱀, 말, 양이죠. 기운이 어때요? 하면 이 기운이, 띠 자체가 뜨겁죠?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활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로 보면 음력 4월, 5월, 6월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안 봐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뜨거운 계절에 태어났다. 이런 뜨거운 계절에.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 병산소 만대로 같이 이렇게 시원한 데서 살아야 됩니다. 물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용접하면 어디에 있어요? 직업이
사람 막 돌 아프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직업을 아주 잘못 택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장사하면 되겠어요? 물과 관계되는 거. 예? 무슨 장사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행을 목은 뭡니까? 목은 동물로는 뭐예요? 인, 묘, 진. 인묘진이죠. 이는 뭐예요? 범이죠. 범, 또 토끼, 요거는 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력 1월, 2월, 3월생은 목기운은 뭐냐 이러면 이 생긴 게 목기운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스타일이 좀 용수철 같대. 무슨 말입니까? 스프링. 봄은 어때요? 만물이 땅에서 이런 나무들이 봄이 되면 어때요? 겨울에 잠자고 있다가 탁 튀어올라야 지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만큼 용수철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봄, 여름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에너지가 추진력이 대단해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음력 1, 2, 3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력 1월부터 자, 우리가 음력 1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력 입춘부터입니다. 구정이 아니에요. 구정 이거 아닙니다. 신정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입춘이 지나고야 음력 1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력 1월생부터 음력 6월까지는 굉장히 따뜻한 에너지예요. 활동적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력 1월부터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활동적인 스타일입니다. 활동적으로 굉장히 활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좀 있으면 지금 7월이 이제 좀 있으면 8월 초에 입추가 들어올 겁니다. 아마 8월 6일 아니면 7일 날. 이제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있으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을이죠. 신유, 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뭐예요? 동물이. 예? 원숭이죠. 잔나비. 음력 7월은 잔나비의 에너지가 있어갖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 억수 좋아합니다. 잔나비띠들이. 자, 이거는 닭이죠. 닭. 그 다음에 술은 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 자, 축. 이게 뭐죠? 동물이? 돼지죠. 요거는 쥐, 요거는 소입니다. 한자로는 이 돼지가 이렇게 쓰죠. 해, 자, 축입니다. 그래서 입동이 지나서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에 물기운이 강하거든. 겨울은 어때요? 움츠러드는 계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 여기서 아마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움츠러드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혜로움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움츠러드니까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겨울에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대체적으로 상대방 파트너를 봄, 여름생을 만나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들은 아마 시집 장가 가셔갖고 에이 나는 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꼭 결혼 말고도 친구도 동료 이웃 뭐 아까 애인요 방금 뭐랬습니까? 재혼 혹시 재혼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참고를 해 필요합니다. 체질상으로 그렇습니다. 체질상으로 해자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해봅시다.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왼손을 드시고 왼손으로 보면 봄부터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엄지를 움직입니다. 요 새끼손가락 끝머리 손톱 부분에 여기 인이에요. 인. 그죠? 따라갈 때 인. 그 다음에 마디가 하나 있죠. 묘, 토끼죠. 그 다음 마디는 진. 그죠? 그래서 여기 동쪽 목기운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손으로. 시작. 인묘진. 이게 뭐야? 목기운이죠. 인묘진은, 동방목, 봄의 계절이구나. 쉽죠? 인묘진.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여름은 뭐죠? 사오미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 되나? 새끼손가락 제일 끄트머리 말이.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중지 제일 밑에. 미, 양이죠. 중지 제일 밑에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가을로 갑니다. 입추 지나서 신유술이죠. 신은 어디 됩니까? 여기 신. 첫 번째 마디. 밑에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는 술. 그죠? 신유술. 이거는 가을의 계절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손톱만 만지면 되죠. 해자축이죠.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토는 어디 갔느냐? 토는 오행인데. 예? 토는 자체 오행이 아니고 이 토는 각 계절의 끄트머리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 6, 9,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토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토의 에너지는 어떤 게 있냐? 이 토 자체가 생각이 많아. 세상 고민 다 해. 집안 고민 혼자서 다 하고. 토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건강상으로 어디가 안 좋냐면 속병을 앓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태어난 거 이걸 뭐라 하느냐면 명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해봅시다. 진술충미. 즉 용, 개, 소, 양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병이 좀 있다. 왜? 지방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속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속병 관리를.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번뇌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음양 오행 사상이 어떻게 한국 문화에 전개된지를 우리 역사적으로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은 하회마을 또 주민이시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최소한 학교 다닐 때 한국사를 안 배우시더라도 최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민족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 다 같이 옛날 조선이죠. 고조선입니다. 그죠? 고조선. 언제입니까? BC 2333년이죠. 이때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왕금이라 하죠. 이 당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자가 최고 리더였습니다. 여기는 정치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당군 왕금이라고 부르죠. 이 고조선이 무수한 역사를 자랑하다가 아쉽게 이거 보면 조선이 당군이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위만이 이래 있었습니다. 지배층이 좀 달라요. 기자는 이 중국 사람입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는 기자를 인정 안 해요. 중국서 왔기 때문에. 중국서 왔는 게 우리가 인정해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위만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잘 유지하다가 중국에서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나라죠. 여러분 옛날에 TV에 주몽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 한나라 장군 군인들이 철기병을 이끌고 오죠. 그래갖고 한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109년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중국 황제가 아주 유명해요. 중국에서 비단길을 개척하고 흉노를 격퇴했던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한무제라는 분입니다. 이름도 뭐예요? 싸움 잘하게 생겼죠. 싸움 잘하니까 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보낸 군사 5만 명이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1년 동안 붙었습니다만은 1년 만에 저항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이러잖아요. 절대로 우리 안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망해요. 남한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뭐든 역사는 항상 그래요. 내분에서 망합니다. 하의 말도 아니십니까? 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끼리 막 치고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서로 지옥심만 챙기면 하의 마을 망합니다. 응? 외부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다 끼리끼리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전 투구하다가. 북한 뭐 미사일 백날 쏴도 우리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내부로 우리 민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만조선의 많은 후예들이 우리 경상도 땅으로 막 밀려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필줄들은 이 위만조선이 한무지한테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소백 산맥을 넘고 이 안동 땅 경주로 막 밀려 내려오고, 그러면서 뛰어난 뭘 전달해 주겠어요? 우리 안동은 옛날 촌놈이 나라야. 참 촌놈이 땅이에요. 이때 뭘 전달했을까요? 발달된 혈기 같은 거로 막 전달해 주니. 그래야 막 경상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는 한나라 애들이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사군이랍니다. 여러분 한사군 들어봤어요? 한사군 중에 여러분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어릴 때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안 들어봤습니까? 북이야기, 자명고 이야기. 낭랑 땅이죠. 이게 원래 한나라가 설치한 어떤 식민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사군이 있을 때 우리 민족에서 가장 먼저 또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만주벌판에 있었던 부여죠. 주몽 드라마 보셨죠? 금화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여가 있었죠. 이 부여가 재밌는 게 5개의, 우리 음양오행을 이 부여가 5부족 공동체랍니다. 왜 5부족이 있냐? 여러분, 이 부여는 말이죠. 다섯 부족 가운데 말이죠. 하필 음양오행에 따라서 일부러 부족을, 행정구역을 5개로 나눴어. 이게 뭐냐? 이 여러분 만주 지역이거든요. 만주는 뭐가 발달했어요? 농사보다는 목축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 마을의 지배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하면 부족장이야. 그래서 말을, 동물 이름을 따서 마가, 그 다음에 소, 우가, 그 다음에 개, 구가, 돼지, 저가, 그래갖고 여기서 저끼리 왕을 선출해갖고 이게 오행을 만드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유래대가 뭘 만들었냐? 뭐가 만들어서 우리 명절 때 말하는 게 뭐죠? 또, 개, 걸, 윤, 모, 또, 개, 걸, 또, 개, 걸. 여기서 윷놀이판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또, 개, 걸, 윤, 모, 이 동물이. 네? 몰랐죠? 유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여가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여는 역시 우리 민족은 음양오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행 사상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5개로 나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부여에서 어때요? 여기에 주몽이라는 인물이 이 주몽이라는 인물은 하를 잘 샀다 해갖고 주몽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몽이 어머니 누구예요? 그렇죠. 유아부인이죠. 그죠? 유아부인. 그런데 옆에 주목을 시기질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그 영포 왕자하고 막 있었다 아닙니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주몽이 어디 됩니까? 에? 주몽이 이때 여기서 뭐 했어요? 결혼을 했죠? 그래, 어디 됩니까? 자기
따르는 병력을 이끌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갖고 압록강 지역에, 압록강 알잖아요. 저 한반도 위에 있는 중국 국경, 거기 와갖고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하고 결합을 해요? 그 드라마, 주몽 드라마의 그 탤런트 이름이 뭐 한혜진인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역할이? 예? 아, 오늘 막 분위기 영 안 살려주네. 예? 오래돼갖고 모릅니까?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소선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소선호는 기억 안 하고 한혜진만 기억하더라고. 다른 데 뜻은 아니고. 탤런트 이름만 기억하더구만. 이분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여걸이에요. 여걸. 이분은 과부였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부족장의 딸이었던 소선호와 주몽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그 졸본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위대한 우리 민족사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 누굽니까? 비류하고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몽이 죽으면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비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안 되고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결혼해갖고 이때 유복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바로 유리왕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 전설을 많이 들었죠. 이 유리왕이 아버지도 없이 자랐는 거야. 그러다가 유리왕이 어릴 때 길 가던 안악내 물동이를 깨붙거든. 그러니까 이 애비도 없는 새끼가 말이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이 유리왕은 열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뭐랬습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냐 이거야. 가르쳐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유리왕의 어머니가 사실 너가 아빠는 주몽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정표로 남긴 거 알죠? 그게 뭡니까? 부러진 칼이잖아. 칼을 찾아봐라 해갖고 유리왕이 찾아가지고 부러진 칼을 갖고 뭐야? 아빠 찾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주몽이 내 아들이란 정표를 내보라니까 부러진 칼을 보여주니까 주몽이가 와 내 아들 맞네 이래갖고 졸지에 다음 대권은 유리왕이 맡다니까 소선호하고 비류 온조가 삐킨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남하를 해가지고 한강 유역에 오게 됩니다. 한강 유역에. 그래가지고 비류는 어디에? 지금은 인천 지역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천 요즘은 이제 아시안게임 이제 좀 있으면 벌어지죠. 여러분 인천이 요즘에 대구보다 인구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에 나라를 세울랬고 온조는 지금의 저 서울의 송파구라고 아시죠? 그 풍납동 미사리 같은데 거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거기가 뭐냐? 위례입니다. 위례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온조가 나라 세운 데는 성공을 하고 비류가 세운 거는 인천은 짠물이 많아서 나라 성립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래갖고 일부는 이쪽으로 합류하고 그래서 온조가 처음에 나라 세울 때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어요. 십제. 그러다 나중에 이게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류는 자기 동생한테 일부는 합류하고 한층은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갔다는 그런 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제가 망할 때도 있죠. 백제가 660년에 의자왕 때 신라의 무열왕과 당나라 고종 그때 660년에 백제가 망하죠. 망하고 나서 일본이 원정군이 옵니다. 수만 명이 와요. 형제 국가라서. 여러분 일본하고 백제는 형제 국가였어요. 그래 몇만 명이 왔다고. 그래갖고 금강 입구에서 나당연합군랑 붙어갖고 그게 이제 백강 전투라 하는데 백강 그 금강을 백강으로 불렀다고. 백제하고 일본군이 박살이 난 거예요. 결국 일본의 많은 지배층들이 다 어디서 건너갔습니까? 백제 땅에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려면 백제를 빼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천황도 백제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쪽 애들이 힘만 생기면, 예? 고향 땅에 오는 건 좋은데 꼭 총칼 들고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 놓고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러지. 그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심지어 나라 이름을 나중에는 말입니다. 한 아시댔기. 백제는 심지어 백제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즉 위례성, 한성이라거든. 여기서 나중에 또 어디로 옮깁니까? 공주로 옮기거든. 웅진으로. 왜? 고구려가 쳐들어와 가지고 장수왕이 쳐들어와 갖고 475년에 장수왕 때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한강을 뺏겨. 그래 갖고 백제 팀들이 어디로 도망옵니까? 어디로? 공주로. 아시겠어요? 공주로 도망이 오거든요. 그때가 문주왕 때입니다. 문주왕. 475년에. 그래서 그때는 이 공주에 가면 곰나르트가 있어요. 그게 웅진이죠. 곰웅자. 웅담할 때 웅진, 나루터 진짜. 웅진이죠. 웅진. 그래갖고 있는데 여러분 백제 공주에 가보셨습니까? 공주에 가보면 문영왕릉이 있죠. 이거는 부여였고 공주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백제가 수도를 또 옮깁니다. 530년대. 그때 왕이 누구냐? 성왕이에요. 성왕. 그러면서 아예 성왕은 백제 중흥을 내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또 바꿔. 그때 나라 이름이 뭐냐? 응? 나라 이름이 뭐냐? 우리는 핏줄이 어디서 왔느냐?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을 아예 남쪽의 부여가 나라 이름을 아예 남부여로 바꿀 만큼 결국은 뭐야? 부여, 고구려, 백제는 한 핏줄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똑같아. 재밌는 게. 자,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여에서 고구려가 갈라져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이쪽들은 예? 한 핏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제 의자왕 있죠. 의자왕 들어보셨죠? 의자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낙항. 그죠? 백마강 노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오늘 이상하게 뭐 아니죠. 모르는 사람 없죠. 하얀 마을 분들 당연히 아시. 이 백제 있잖아요. 의자왕이 성이 뭔지 아십니까? 백제 왕족들이 성이 뭘까요? 모르시죠? 백제 왕들이 성이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시입니다. 성이 부여라. 따라서 고구려, 백제, 부여는 한 핏줄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부여시입니다. 부여시. 그래서 여러분 역사본을 보면 왕자 이름 뭐 부여웅이다, 부여풍이다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성이 부여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이제 원래 귀족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땅은 결국 뭡니까? 유이민들이 와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나라거든. 그래서 토착 세력들하고 싸움이 심했어요. 귀족들하고. 그래 결국 백제가 660년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워낙 잘 아시죠? 의자왕. 응? 자, 그런데 그래서 고구려는요. 행정구역을 주왕, 즉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성하고 나중에는 평양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평양으로 옮길 왕이 유명한 왕입니다. 427년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장수했던 왕이죠. 이름도 장수왕입니다. 왕을 하도 오래 해먹었고 왕만 거의 한 80년 가까이 했어요. 한 100세 가까이 살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골 때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이 태자 아닙니까? 그죠? 다음 대통을 받아야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니까 아들이 먼저 죽을 뿐이기라. 아버지 밉다 이러면서. 어? 그 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그래야 결국 장수왕 손자가 나중에 왕위를 물러받습니다. 손자도 나이가 엄청 많아. 50 넘어서 물러받아요. 그래야 되는 나라가 하도 오래 먹었다. 장수왕이. 이 장수왕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장수왕이 얼마나 오래 해먹었든지 힘이 좋았든지 우리 경상도 땅을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주 안동 지역은 이때는
신라 땅이 아니고 고구려의 지배권에 있었던 거예요. 영주, 봉화, 영양, 안동 이쪽에. 심지어 장수왕은 저 울진 근방, 경주 포항 근방까지 왔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라가 힘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갖고 어떻든 간에 고구려는 주왕을 5개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이것도 역시 음양 오행의 사생의 일환이고 지방도 몇 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전국을 조선시대는 몇 도로 나눴어요? 조선 8도죠. 그게 다 숫자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숫자를 음양 오행 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오행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를 하면 비밀번호를 이 오행에 없는 걸 갖고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목은 38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38목으로 외웁니다. 따라해봐도 38목 27하 50토 49금 16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고구려가 오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여도 오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백제는 어디 되느냐? 백제도 마찬가지야. 예? 백제도. 백제는 수도가 3가지였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한성, 또 뭐야? 웅진, 그 다음에 부여를 뭐 했습니까? 옛날에 사비라 했죠. 예? 공주, 부여. 저는 뭐 3군데 다 갔다 왔는데 백제도 주왕을 수도를 행정구역을 5개로 나눴어요. 요즘에 여러분 서울특별시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는 구가 몇 개인가 아세요? 23개인가 그래요. 23개로 나눴지만 옛날에는 5개 나눴어요. 지방은 뭐냐? 오부가 아니고 5개 방으로 나눴어요. 지방장관을 그래서 옛날에는 백제는 방령이라 해갖고 요즘에는 도지사 개념이 방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럼 신라는 어디 되느냐?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라는 말이죠. 원래 어떻게 됩니까? 신라는 여러분 신라는 원래 이쪽 지역은 사만 지역이지 그죠? 사만. 신라 전에는 무슨 시대냐면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습니다. 사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만사에. 사만이 있었는데 제일 큰 지역이 마한입니다. 그 다음에 진한, 변한. 그래서 앞자 따갖고 우리가 보통 마진변으로 하죠. 마진변. 마한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제로 성장하고 진한이 신라고 변한이 가야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라라는 국호는 이 신라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신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6세기 때 지증왕 때 6세기 지증왕 때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신라가 예? 사로죠. 사로. 경주. 원래 이 경주 근방에 사로 6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 6촌 중에 하나 촌장이 경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시 중에 가장 역사가 된 대종이 경주이시잖아요. 경주이시에서 막 많은 성씨이 막 분화가 되죠. 합천이시, 재령이시 막 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라가 이렇게 막 쫙 발전해 가면서 이제 경상도 전체를 차지해요. 원래 이 안동은 무슨 국이었습니까? 모르십니까? 가야국이 아닌데. 안동은 무슨 국으로 합니까? 무슨 국이 있던데. 응? 부족국가 시대, 사만시대 때. 여기 무슨 국입니까? 예? 몰라요? 의성은 무슨 국이에요? 의성이 요즘 금성면에 가니까 있던데. 예? 조문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조문국. 그거 가면 지금 막 박물관도 만들고 말이에요. 무덤도 억수로 크죠? 그 시대가 사만시대예요.
부족 국가. 그걸 결국 누가 다 차지합니까? 신라가 다 뺏어보죠. 응? 우리 민족이 자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7세기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7세기 정세를 아주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죠. 신라가 여기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 저 북방 민족에는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돌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중국에는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죠. 수나라는 581년에 성립했고 당나라는 618년에 성립합니다.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국가가 수나라입니다. 최초로 중국 전체를, 여러분 하나 아시겠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하나잖아요. 중국하고 자유중국 두 개의 나라지만 옛날에는 춘추 전국 시대는 100개가 넘었어, 그 땅에. 그래서 중국은 통일된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수나라가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입니다. 이건 30년 만에 망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왜?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돌궐하고 고구려하고 친하고 백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하고 다 이 친선 관계야. 그래서 이게 돌고백외거든. 십자형 외교 관계랍니다. 그러면 고립된 신라는 누구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당나라하고 손잡아야 되죠. 그래갖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결국 백제를 660년에, 여러분 이때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왔던 장군 이름이 뭡니까? 소정방 아닙니까? 소정방. 그죠? 우리나라는 그 명장이었던 김유신이고 그래 되죠. 그죠? 그러다 당나라하고 또 신라는 합쳐갖고 고구려를 8년 뒤에 멸망시키죠. 8명 뒤에. 그죠? 이때 당나라 고종입니다. 고종. 당나라 임금이 고종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668년에 망해요. 이 망한 이유가 우리 민족사에서 이때 유명한 사람들이 영계소문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있을 때는 감히 당나라가 쳐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고구려가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돌아가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영계소문 아들끼리 치고받고 왼수가 되는 거야. 들어봤죠? 남생, 남산, 남건. 그죠? 한 아들은 당나라의 기순 예쁘고 한 아들은 신라에 아프고 하나는 끝까지 남고 저것끼리 골육 상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고구려가 망하고 이 고구려 후예들이 참고적으로 돌궐도 이때 망하는데 결국 이제 당나라한테 박살나는데 이 돌궐은 나중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돌궐족들이 희한하다가 사라져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저 유명한 중앙아시아의 터키 있죠. 터키 요즘 여행 많이 가죠. 이 사람들이 후예들이 흘러가 세운 나라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터키는 사실 우리 동양 쪽에서 그걸로 뻗어나간 겁니다. 터키하고 우리하고 참 친해요. 응? 그래갖고 이 발해의 고구려 사람들이 다 어딜 갑니까? 여러분 그 뭐 삼천궁녀 있잖아요. 삼천궁녀. 삼천궁녀는 순 거짓말입니다. 백제 여러분 부유한가 봐요. 그 삼천궁녀가 살 땅도 없어. 그 궁녀가. 그냥 말장난이야. 근데 우리 민족은 보면 불교 이상에서 불교에서 뭐랍니까? 불교 공부하면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하듯이 상징적으로 삼천이야. 그 천년 뒤에 조선시대도 궁녀 왕궁에 경복궁에 3,000명 안 살아요. 한 500명 정도 사면 충분해. 3,000명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낙하암에 자꾸 뭐 전설적인 얘기, 후대에 와서 삼천궁예, 그죠? 낙하암에서 뭐 불러보자.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삼천궁녀를. 거짓말입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에 잡혀갑니다. 어디가 사는 알아요? 여러분 당나라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수도가 낙양이 유명하죠. 그 낙양에서 살다가 다 죽어요. 그 낙양에 가면요 북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북망상체란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 백제 사람들이 한 10,000명 잡혀가 여기서 살다가 귀족들로 살다가 죽으면 북망산에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고구려는 어디 되나? 고구려도 여기 만주벌판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여러분 드라마 또 나왔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대조영이가 많은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연해주로 가죠. 연해주. 그래가 세운 나라가 뭡니까? 발해잖아요. 발해. 그죠? 698년. 그래갖고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지금 남북한 같이 통일 신라와 발해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족사에서 자꾸 우리 민족은 발해를 빠뜨리려면 안 되죠. 이걸 뭐라 하냐?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 그래서 우리 민족은 통일 신라와 발해라는 이런 새로운 국가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발해는 대단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발해의 행정구역도 지역에 특별행정도시, 발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만주벌판부터 여러분 북청 물장수 들어봤죠? 북청까지 땅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발해도 특별행정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직할식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경, 동경, 서경, 중경, 제일 위에는 북경이라 안 하고 여기는 위상자를 써갖고 상경 이래갖고 특별행정도시를 다 이렇게 나눠 통치를 한 거예요. 다 이것도 숫자가 뭡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너희다. 다 5행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방행정구역도 5개로 나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조선시대도 어떻습니까? 한양이 행정구역을 5개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자, 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잖아요. 다 정해지. 목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요. 토가 많거나 없으면, 토가 많으면 비장이나 위장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한테 인기 있으려면 뭐야? 요런 띠가 좋아요. 역사 인식이 확실히 뿌리 박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하는 거겠죠.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